안녕하세요, 세시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럭저럭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공간을 되게 어쩌다 보니까 더 오래 비워뒀었어요. 그 사이에 영상도 몇 번 찍긴 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없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찍느라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공백이 길어진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도 생겼는데 그중 하나는 제가 다시 호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호주에서 지내고 있고 지금 호주는 봄인데 갑자기 더워졌어요. 낮 기온이 33도, 4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가기에는 뭐해서 그냥 책 관련한 Q&A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새롭게 드린 물건들을 우선 소개해 보려고요. 짜잔! 크레마 모티프를 구입했습니다. 원래 킨들 쓰고 있었는데 킨들이 한국어 책 보기에 되게 불편해서 한국에 있을 때 이북 리더기를 하나 사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모르다가 크레마 모티프를 샀고 사용한 지는 한 2달 정도 되었는데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공유해 보려고요. 불량품이 되게 많다고 초반에 반품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슬립화면을 직접 그려서 모티프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파일을 올려뒀으니까 가져가셔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주세요. 블로그 링크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파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파우치도 같이 구입했어요. 파우치 이렇게 생긴 파우치도 구입했습니다. 외출할 때 모티프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구입했고 액정이 눌리면 금방 깨진다고 하길래 최대한 푹신푹신한 파우치를 찾아서 구입했거든요. 되게 마음에 들고 여기에는 제가 제주도 갔다가 사온 키링을 걸어뒀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단추 형식인 게 너무 아쉬워요. 자석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꾹 눌러서 잠그다가 액정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지퍼가 있어서 지퍼만 잠그고 단추는 안 잠그고 다니기도 해요. 크레마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서 넉넉하게 들어가고 저는 여기에 노트 조그만한 거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또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노트 한 권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펜도 있는데 노트랑 펜 그리고 크레마 이렇게 넣고 다니고 메모 필요할 때 쓰려고 가지고 다니는 노트인데 이것도 되게 귀엽죠? 이거는 전주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근에 구입한 책은 장유진 작가님의 연수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지금 크레마로 읽고 있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었지만 9월에 같이 읽고 싶은 책을 3권 골라서 투표에 붙였었는데 2권이 같은 표를 얻어서 그럼 2권 다 읽지 뭐 해서 읽고 있어요. 연수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 9월에 리뷰 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 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미리 읽고 그 영상 봐주시면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구입한 책은 장유진 작가님의 연수 전자책으로 구입했고요. 러브몬스터라는 책을 가장 최근에 빌렸고요. 이 책도 9월에 함께 읽기로 한 책인데요. 재밌어요.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수영장이 배경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스케일도 크고 오싹한 얘기더라고요. 이 책하고 연수하고 잘 읽어서 9월 리뷰 영상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02분이라는 책도 다 읽었는데 102분이라는 책은 9.11 테러 관련한 책인데 9월 11일날 읽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다 읽었고 책은 절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정혜윤 작가님인가? 그 책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서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절판돼서 못 구하고 있다가 중고 서점에 하나 있길래 겨우겨우 구입했습니다.
월드트레이드 센터의 북쪽 타워가 이제 여객기랑 부딪혀서 사고가 난 후 102분 뒤에 무너졌다고 해요. 북쪽 타워가 공격받고 그 다음에 남쪽 타워 공격받고 남쪽 타워가 무너지고 북쪽 타워가 무너지는 동안에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또 대피했는지 에 관해서 적어둔 책인데 증언자들의 기록을 많이 참고해서인지는 몰라도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대피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절판돼서 아마 구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도서관에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가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러브몬스터하고 102분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아침 독서용으로 읽고 있는 책, 바로 이 책, 토지입니다. 호주로 돌아온 뒤에 하루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침에 읽을 책으로 토지를 골랐어요. 상당히 무모한 결정이었는데 당시는 그냥 재밌으면 계속 읽고 재미없으면 말자 이런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서 벌써 6권까지 다 읽고 지금 독서 노트 쓰는 중이고 7, 8, 9권까지 빌려온 상태고요. 읽다 보니까 진짜 다 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절반 정도 읽었을 때 이야기를 공유해보면 여러분들이 또 아침 독서 같은 거 할 때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읽다 만 책, 님 침스키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고요. 님 침스키는 인간이 침팬지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언어 사용 능력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일까? 아니면 교육을 통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있었나 봐요.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 침팬지를 어미에게서 떼어놓은 다음에 인간 가정에서 키우는 장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님 프로젝트고, 이 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침팬지가 바로 님 침스키라는 침팬지예요. 그래서 이 침팬지가 약 4년간 가정에서 자라다가 연구비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속되지 않아서 4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저런 곳을 전전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처럼 자란 침팬지가 과연 인간과 생활하지 않는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읽어봤고, 닌 침스키가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고, 님 침스키라는 침팬지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동물 윤리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정말 언어에 관한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건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가 꽤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책이라서 더 인상 깊기도 하거든요. 거의 2020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오은전 작가님의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을 이어서 읽었어요. 이 책은 동물 해방과 장애 해방 이야기를 다루면서 인간 중심, 또 비장애 중심 사고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책에 수화를 할 줄 아는 침팬지 얘기가 나와요. 읽다 보니까 그 침팬지 얘기가 궁금해져서 또 열심히 찾아보다가 침팬지와의 대화라는 책을 알게 됐고, 그 책은 전자책으로 나와 있어서 거의 바로 찾아 읽었고,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 없나? 라는 관심이 생겼었는데 그때 찾은 책이 이 님 침스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도 읽을 생각인데, 언어는 인간만의 것일까? 라고 물음을 던지는 이 책과 비슷하게 침팬지 폴리틱스는 정치는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책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책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중인데 책 가지치기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럴 때는 책이 도미노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한 권의 책으로 시작했는데 도미노 하나를 딱 넘어뜨리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 수십 개의 도미노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다른 책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저의 관심사가 확대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음 책까지 준비하면서 또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책 읽고 글 쓰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사라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무색하게 뭐 사실 깊이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막 앞으로 뭐 이렇게 해야겠어 라는 결론은 딱 내리고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유튜브로부터 좀 떨어져서 영상 찍는 거를 그만두고 조금 더 일상에 집중하는 생활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떠나니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진 것도 있고 왜냐면 그 떠나온 시간만큼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해서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돌아보니까 벌써 유튜브를 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처음에야 아무것도 몰랐고 또 처음엔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유튜브 영상이 쌓이고 유튜브를 할 시간이 길어지고 구독자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계속 알게 모르게 생겼었나 봐요. 내가 계속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 생각이 또 다른 부담을 만들고 해서 점점 영상을 만드는 것도 뭔가 내 이야기를 담는 것도 조금 어려워졌던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쉬는 동안에 딱히 생각한 것도 없고 계획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고 이런 공백기를 가졌던 게 무색하리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생각은 그냥 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런 큰 바람 아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가보려고 해요. 좋은 이야기, 뭐 재밌는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텐데 라는 부담을 안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게 가능할 리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기대를 안 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해보자.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고요.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 여러 일상 이야기, 기록 이야기 두루두루 나눠볼 생각이고 그런 와중에 또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거나 하면 그런 이야기도 공유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도록 조금 더 자주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요. 제가 잠시 멀어져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지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신지 책과 관련한 이야기, 책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아무 이야기나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재밌게 읽고 댓글 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